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정말 변동성이 극심했었죠. 코스피는 개인 투자자의 강력했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장중에 이 기관 투자자의 매물이 유입이 되면서 마감 직전에 1%대 상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역시나 큰 힘을 내주지 못하고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이 조정 등급, 이 신용 등급이 조정된 이후에 이 조정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어제는 국채 수익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지수를 압박했습니다. 이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죠. 이 실적 시즌이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게 될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면서 오늘 장도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약보합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장 초반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261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약보합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특히나 제조업, 전기전자 업종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2,484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오늘로써 3거래일째 순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오늘도 덜어냅니다. 각각 1,560억 원, 962억 원의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나 3거래일째 매도세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저희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지금 약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0.32% 하락하면서 917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네요. 1,818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오늘 시장 안에서 이렇게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각각 520억 원, 1,162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시장 장 초반부터 다소 약세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는 더 이 공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오늘도 반도체 업종 그 안에서 전략을 좀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흐름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반도체 업황 좀 주목할 만한 업종이다라고 꼽히고 있는 만큼 저희는 지금 더 공략하기 좋은 종목,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테마주들이 정말 난리를 칩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뭐 먼 얘기도 아니에요. 한 일주일도 안 됐죠. 인공지능 섹터들이 급등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막 급등을 하면서 급등했던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일 거예요.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지금 정지가 될 수도 있다. 이유는 지금 인공지능의 성장세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인공지능 반도체, AI 반도체가 모자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자르기 때문에 이걸 빨리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럴 쪽이 이제 부족하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는 인터넷 공간에 있는 저장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는 게임을 옛날에는 CD 게임 아니면 뭐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다가 저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읽어내갖고 게임을 했다면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인터넷상에 이미 벌써 게임이 깔려 있고 사람들이 사용자들이 로그인해서, 그러니까 저장 장치는 인터넷 공간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빨라야지만 앞으로의 그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맞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하려면은 인공지능 AI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저장 장치, 빠른 메모리 저장 장치는 HBM,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열심히 지금 팔고 있는데 주문 폭주가 돼가지고 엔비디아하고 그다음에 AMD도 지금 그쪽에다 납품을 하고 있는데 뭐 가격이 5배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달라고 뭐 그러면서 지금 주문 폭주가 된다는 기사가 7월 31일 날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 그쪽이 각광을 받는다 해서 지금 뭐 클라우드 서비스 그래서 정지될 위기가 처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 그 성장세가 확실하게 좋아진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HBM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그 수요가 확 늘어나니까 그럼 반도체 섹터는 맑다.
해가지고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폭등을 하고 반도체가 조금 따라가고 이랬었는데 지금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연일 어제 전까지 막 급락을 했죠. 한 이틀 동안 막 종목들이 10%씩 막 빠지고 그랬었는데 제가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죠. 저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다시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고. 오늘 제일 강한 게 그래도 인공지능 섹터입니다. 노란톡방에서도 2차 전지 움직일 때도 2차 전지 아니다. 2차 전지 할 거면 뭐하러 그거 하냐. 나 같으면 인공지능 하겠다라는 얘기도 그래서 했던 겁니다. 왜냐면 해외에서 미래 전망을 좋게 보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혹은 뭐 엔비디아, AMD, 뭐 인텔 모두 다 그쪽을 좋게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확장성. 그래서 저는 그쪽을 계속 좋게 보고 있었는데 테마주들이 난리를 치는데 오늘 초전도체 반도체 관련주들도 급락을 하죠. 그리고 2차 전지도 급락을 합니다. 뭐 급락까지는 아니고 2차 전지도 살살 빠져요. 어제도 빠지고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인공지능 sek터들만 좀 강하고 그리고 어제까지 강했던 제약바이오주도 좀 소강 상태를 좀 보이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 초전도체 반도체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제가 어제에서도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게 상용화되려면 과학자들이 얘기하기에도 그래서 제가 자료 다 뒤져봤어요. 그래서 그 레시피도 제가 다 받아서 보고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저의 생각도 얘기해줬고 이게 성공하면 무궁무진하게 많은 뭐 핵융합부터 해가지고 뭐 MRI 그다음에 뭐 전선 뭐 등등등등 뭐 에너지 쪽이라든지 전기차도 한 번 충전하면 2,000km에서 뭐 4,000km 달리고 어마어마하게 좋기는 한데 성공했을 때 얘기인 거고 성공하기 전까지 안전성 안정성 이것도 입증해야 되고 이게 몇 년 걸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10년 걸릴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너무 많이 급등을 했으니까 혹시나 이게 안 된다는 얘기 나오면 흔들릴까 봐 조심하셔라라고 얘기했더니 어제 검증위원회에서 안 된다까지는 아닌데 약간 이 부분에서 의구심을 내면서 뭔가 안 좋은 레포트가 나왔죠. 물론 다시 뒤집힐 수는 있겠지만 뒤집혀도 이게 우리가 상용화 하려고 한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약간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어제 얘기하자마자 오늘 다들 급락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심해서 기사에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기사 제목이 나만 놓칠라 가상현실 2차 전지 초전도체 뭐 하면서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왔는데 초전도체 테마주 아수라장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딱 정확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기사에서는 로봇 초전도체 개미들 테마주 갈아타며 묻지마 베팅.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쪽은 반도체 섹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섹터도 섞어가지고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공개 방송에서 이번 주 내내 얘기했었었는데 그쪽이 계속 양호할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도 잠깐 체크를 하면서 가면 자, 미국 시장에서 신용 등급 한 단계 하향, 뭐 12년 만에 했다 하는 그 뉴스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고 자, 그러면 12년 전에는 어떻게 움직였냐면 하루 만에 마이너스 7%가 빠졌고요. 일주일 만에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됐냐면 미국 시장도 한 거의 15% 정도 가까이 빠졌습니다. 20%는 좀 안 됐어요. 18%인가? 그 정도 빠졌을 거고 우리나라 시장 그때 당시 더 빠졌어요. 코스피가 2주 만에 그때 당시 2011년도 8월 달 첫째 주부터 셋째 주 가기 전까지 2주 만에 마이너스 20%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20% 코스피 20% 빠지면 종목들 한 반토막 났다고 보시면 돼요. 코스닥은 일주일 만에 20% 빠졌습니다. 그거는 2011년도 금융위기랑 유럽 신용위기랑 뭐 별의별 게 다 엮이면서 같이 그렇게 되면서 떨어졌던 거고요. 지금은 그때랑 틀리죠. 미국 시장도 신용위기 강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7%, 어제 마이너스 또 5%, 또 내일 또 월요일 날도 마이너스 또 8%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20% 떨어지면 이 정도 떨어져야 돼요. 지금 나스닥 11,000 정도 떨어지면 20% 떨어지는 거고 다우존스도 한 20% 떨어지려 그러면 일로 떨어져야 돼요. 28,000점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35,000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충격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과거처럼 그런 상황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도 지금 안정세로 가려고 하는 거고 많이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조정인 것뿐이지 그 신용위기 강등 이슈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저는 아닌 걸로 본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판단을 하고 다음 주 정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는 게 확인이 되면 결국 양봉이 나오면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양봉이 나올 겁니다. 근데 아직
교정 중에 있죠. 미국 시장 양봉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 시장도 니케이 시장, 일본 시장도 전저점 자리를 지지하고 그래도 아까보다 좋은 모양이네요. 그렇죠.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지해주고 양봉이 나오고 있으니까 폭락은 없어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보느냐. 낙폭과대 종목들 뭐라도 좋은데 제일 안전한 쪽은 반도체 장비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부품주 이쪽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섹터 이렇게 두 가지만 해도 안전해 보입니다. 물론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최근에 가서 강하게 움직여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움직인 거거든요. 많이 빠졌다가 움직이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섹터 다 하기보다는 인공지능하고 반도체하고만 이렇게만 섞어서 매매만 해도 종목 수는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 시장 그 여파도 크지 않을 것 같고 제한적이고 피치 이후에서 지금 무디스하고 S&P 같은 경우도 뭐 조만간에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지만 단계를 낮춰가지고 단계를 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냥 예상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반등 주겠죠. 그러면 시장이 반등 나오고 빨간색 양복이 나오면 그러면 반도체 애들은 나쁠 게 없거든요. 3분기, 4분기 이제 흑자 전환을 위해서 이제 암흑을 터널을 지나가고 앞으로의 초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진입하는 쪽에서 좋은 얘기들 나와주면서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어쨌든 반도체 섹터들 계속 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정말 유독 테마주를 쫓아가는 현상이 극심했던 흐름이었죠. 이번 주를 정말 흔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초전도체, 오늘은 흐름이 좀 다릅니다. 오늘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도 오늘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테마 장세 안에서 안전한 섹터는 반도체일 것이다라고 전문가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안에서 어떤 반도체 종목을 공략해 볼지 잠시 후 표적 종목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잠시 후에 이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인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종목 바로 미코입니다. 이 종목은 또 어떤 지점에 진입하시면 좋을지 매수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미코는 또 어떻게 공략해 보시면 좋을까요? 자, 미코는 뭐 과거에서도 반도체 관련 장비로 해가지고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게 또 진단키트 이슈도 있었던 종목이라 그러니까 진단키트가 뭐 그것도 뭐 우리가 뭐 찍어갖고 맛을 본 다음에 우리가 뭐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테스트하는 뭔가 기계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도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뭐 7만 명대, 지금 5만 명은 이제 된 것 같고 5만 명대 이슈 나왔고 뭐 이제 조만간에 뭐 8만 명 찍을 거다라는 이슈가 있기는 하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로 엮이든 진단키트로 엮이든 어쨌든 미코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유리할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지금 나라에서는 기사를 보니까 치사율, 그러니까 치사율이 0.04, 0.02 작년 겨울보다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과거처럼 막 공포적으로 혹은 막 이게 막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슈는 이슈니까 그래서 오늘 미코라는 종목 반도체 장비 플러스 진단키트로 한번 이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표적 종목으로 미코를 잡아주셨습니다. 단연 또 안전한 섹터인 반도체 업종인데요. 하지만 이 종목은 반도체 부품주이자 2차 전지 전고체 그리고 진단키트 제조업체까지 꼽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섹터에서 힘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정말 상승 여력이 더 강력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좋은 종목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잠시 후 매수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표적 종목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다시 공략해본 심택이 34,500원의 매수가에서 10% 수익률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LB세미콘 이 2주간 정말 많이 공략을 한 종목인데요. 8,260원의 매수가에서 우선 5.21%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이 수요일에 만나본 대주전자재료 11만 원의 매수가에서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목요일에 LB세미콘이 다시금 더 큰 힘을 내줬습니다. 7,880원의 매수가에서 10%가 넘는 10.28%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공략해본 원익 머티리얼스 28,700원의 매수가에서 3.14%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PI 첨단 소재 3750원의 매수가로 공략을 해봤고요. 화요일에 다시 한번 LB세미콘 공략을 했습니다. 8,270원의 매수가에서 5%가 넘는 수익률 또다시 기록을 해줬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본 신성 ENG 2,900원의 매수가에서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어제 LB세미콘이 또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8,120원의 매수가에서 0.37% 수익률 달성을 해주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934.44%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에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또 금요일인 만큼 이번 주 전반적인 흐름이 어땠는지 표적 종목 다시 한번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드렸던 종목들 하나씩 볼 텐데요. 이번 주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쪼그라들었죠. 시장이 눌리고 빠지고 그래서 쪼그라들었다가 그러니까 지금 쪼그라들 때 적게 깨지면 또 다시 시장이 다음 주 양봉 나와야 돼요. 양봉 나오고 일본 시장도 양봉 나오고 미국 시장도 양봉 나오고 그러면 신용 위기 여파가 어느 정도 이제 진전됐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럼 종목들이 막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또 종목들이 지난번처럼 바닥에 잡아놨던 애들이 또다시 15%, 뭐 19%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드렸던 종목들 자 한번 PI 첨단 소재부터 보겠습니다. 자 PI 첨단 소재 자 바닥 권역에 있는 종목이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눌려요. 이렇게 빨리 콱 하고 이렇게 올라가주는 뭐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아시아 시장도 오늘 뭐 강하게 움직이는 것도 없고. 미국 시장도 반등을 주려면은 아직 미국 시장은 모양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용위기 간등 이슈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한번 조정을 살짝 내려올 수 있는 모양이라서 그러니까 조정받아도 상관없어요, 얘네들은. 조정받은 다음에 더 올라가면 되죠. 우리나라의 단점은 조정받으면 더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얘네들은 많이 빠지면 더 많이 올라가서 고점을 뚫어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얘네들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떨어진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추세만 안 깨지면 돼요. 어쨌든 조정을 받는데 조정도 잘 내려오지도 않고 빨리 내려왔다 빨리 올라가면 참 좋을 텐데 그게 나아요. 빨리 조정받고 차라리 찍을 거면 빨리 60에선 찍고 나스닥 13,500. 찍을 거면 빨리 내려오든가 안 내려올 거면 빨리 올라가든가 해줘야 되는데 미적미적거리니까 괜히 우리나라 같은 날 우리나라 같은 시장은 쟤네들 빠질지 안 빠질지 불안하니까 더더더 빠지고 테마주들만 난리치고 일단 그러고 있는데 빠질 거면 빨리 빠지든가 올라가면 빨리 올라가든가 빨리 결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아마 다음 주에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뭐 빠져봤자 뭐 여기 요 정도 내에서 마무리할 것 같아요. 깊게 빠질 자리는 아니에요. 어쨌든 조정을 미국 시장이 마무리하고 반등 주면 우리나라도 또다시 올라가면 또 어느덧 2,650, 2,700 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에 맞췄을 때에서 이 PI 첨단 소재는 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를 계속 다지고 나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이 적고 마이너스 0.7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번 주에서 공략했다가 수익이 2.6%까지는 나왔었어요. 3%가 달성이 안 돼가지고 다시 밀리긴 한 건데 지금 같은 장에서 지금 막 파워로직스 20% 빠지고 서남은 거래 정지됐죠. 너무 급등해요. 쟤는 오늘 다행인 거죠. 다른 애들은 거래 정지가 안 돼서 20%씩 빠지고 있지만 쟤는 왜 거래 정지가 되느냐면 너무 급등하면 하루 거래 정지를 당합니다.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래 정지를 당한 거고 월요일 날에 이제 시작하면은 모르죠. 뭐 몇 프로로 떨어질지 20% 떨어질지 하한가를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급락하는 애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하셔도 그냥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테마주 그렇게 막 급등락하는 애들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냥 보유하셔도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LB세미콘. LB세미콘. 뭐 어제도 드렸건데 뭐 화요일도 드렸던 종목이죠. 시장이 반도체가 조금 힘을 내주면 바로 수익 달성이 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저점 잘 지지하고 있고 오늘도 뭐 밑으로 급락하거나 빠질 일은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먼저 샀던 사람들은 수익을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5%씩, 6% 한 번씩 이렇게 해갖고 수익을 두 번, 세 번 줬던 종목인데 이번에도 시장 반등 나오면 수익을 또 줄 겁니다. 거기다 얘는 최근에 신사업, 양극재 사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반도체 후공정 플러스 시스템 반도체, 2차 전지, 양극재 뭐 등등 해가지고 이슈 받고 움직일 수 있겠죠. 왜냐면 2차 전지도 막 급락하고 막 쭉 뭐 이렇게 저렇게 막 20% 떨어지는 뭐 저렇게 안 떨어져요.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시스, 덕성, 그다음에 모비스, 뭐 이구산업 어제 그제 초전도체처럼 막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2차 전지도 막 왔다 갔다 하겠지만 잘 버텨주다가 또 때로는 또 다시 올라가지고 그러면은 LB세미콘도 거기 같이 엮여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반도체가 움직이면 반도체가 엮여서 움직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안전해 보입니다. 근데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지금 오히려 다시 살 수 있는 자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신성ENG 자 신성ENG 초전도체 관련주는 아닌데 신성 델타테크가 엮여서 급등을 하고 하니까 반도체 플러스 신성 델타테크 자회사로서 그래도 한번 움직이겠지 해갖고 했는데 움직였다가 떨어졌죠. 그래도 얘는 신성 델타테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급락은 없어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니까 태양광 플러스 반도체 잘 지지하고 있으니까 다시 조만간에 반도체 관련주도 움직이면 뭐 하나마이크론도 움직이고 ISC도 움직이고 뭐 이스페타시스도 움직이고 뭐 등등등등 반도체 관련주들 PCB 관련주 다시 움직이고 그러면 얘도 다시 그 가격까지는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뭐 갖고 있다면 이상한 테마주들보다는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여전히 추세는 우상향을 잘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비싸게 공략을 해서 지금 다른 애들보다 손실이 좀 더 큰 것뿐 이렇게 무너지는 종목은 아닙니다. 다시 고점을 돌파하면 돌파를 했지. 자 그리고 어제 드렸던 LB세미콘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호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또 빠지고 있는데 시장이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저점 자리에 있고 지금도 저점 매수가 되는 영역이고요. 다음 주면은 지금 미국 시장이 신용 강등 이슈로 마이너스 17%, 18% 급락하고 막 몇만 포인트 떨어지고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 시장도 12년 전에서는 그런 이슈로 단기간에 코스피, 코스닥이 일주일, 2주일, 코스닥은 일주일 만에 한번 예전 차트 한번 찾아봐봐요. 8월 첫째 주부터 2011년도 8월 달 한번 차트를 보면 단기간에 급락이 돼 있을 거예요. 2주 만에 코스피가 마이너스 20%, 코스닥이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20% 가까이 막 급락을 했는데 없잖아요. 급락이 없죠. 그러면 이제 이게 마무리되고 반등 나오면 여기 지지하고 빨간색 양봉 나오면 코스피도 양봉 나오고 반도체 양봉 나오면 또 언제 그랬냐듯이 또 올라가고 이건 제가 볼 때는 9,000원 넘어갈 종목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스템 반도체 이슈들은 계속 살아있는 이슈니까 뭐 3분기, 4분기 긍정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니까 갈 때 되면 가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시가총액도 크고 3,500억 아주 크진 않네요. 그렇다 아주 가볍진 않아요. 1,000억짜리 종목은 아니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물량도 꽤 있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급등명 중 종목 하나마이크론서부터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어제도 얘기했던 종목인데 하나마이크론 잘 버텨요. 60에서 안 깨먹고 잘 버티고 있는 중이고 시장도 잘 버팁니다. 얘만 잘 버티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도 잘 버텨요. 삼성전자도 잘 버티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잘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느낌은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깨지고 그래야 되는데 안 깨집니다.
근데 오늘은 화장품이 좀 강하네요. 테마가 돌고 움직이는 데가 인공지능하고 화장품이 강한데 그래 제일 안전해 보이는 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마이크론도 떠 있기는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사지는 마세요. 선수들의 영역이고 초보자들은 얘가 급등하고 다시 22,000원 뚫고 넘어가면 살만한 건 많잖아요. 근데 주성 엔진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걔도 이제 좀 부담되고 예전에서는 그때 한 달 전인가 그때에서는 하이닉스를 살 거면 차라리 주성 엔진을 사세요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방송에서 진짜 하이닉스보다는 얘가 훨씬 더 낫죠. 얘 샀었으면 70%나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애들이 좀 더 유리하다는 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하나마이크론이 움직이면 다른 애들도 가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수페타시스. 이것도 많이 떠 있는 종목인데 오늘 그래도 플러스가 났더라. 뭐 봤었는데 다시 마이너스로 들어왔었네요. 얘는 조정으로 들어간 겁니다. 추세가 깨졌죠. 그러니까 단기 추세가 깨진 거고 장기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장기 추세는 여전히 살아 있는데 단기 추세는 깨졌기 때문에 조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62선까지도 밀릴 수 있는데 지금 자리도 강력한 지지의 아이라 박스권의 흐름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근데 이수페타시스가 좀 소강 상태를 보이더라도 삼성전기가 강하기 때문에 PCB 관련주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IT 부품주들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대부분 삼성전기도 최근에 고점 뚫고 좀 눌리는 건데 다시 또 양봉 나올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서 삼성전기 양봉 나오고 이수페타시스도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살 수는 없는데 이렇게 급등해 있는 종목들의 특징은 많이 빠지고 또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단타 치는 사람들이 좋아하기는 합니다. 왜냐면 다른 종목들 막 10% 20% 수익 내려면 굉장히 힘든데 이런 애들은 저점만 잘 잡으면 단번에 1, 20%가 올라가니까. 최근에 ISC도 그랬고 STI도 그랬죠. 떠 있는 종목들이 변동성이 심해서 그래요. 떨어질 때도 심하게 떨어지지만 17% 떨어지면 올라갈 때도 8% 10%가 금방금방 올라가는. 자 이제 오늘의 표국 종목으로 가야 돼. 신성이엔지 하나 남았는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신성이엔지 이전에 추천했던 종목이고 여전히 추세 살아 있고요. 다시 고점 돌파하면은 68%가 아니고 70%. 그러니까 반도체의 장세가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은 올해 한 10월, 9월, 10월 그쯤에 이제 얘기가 나올 거고 4분기 실적은 내년 봄에 3월달, 4월달에서 얘기가 나올 텐데 그래서 내년 3, 4월달까지는 IT 부품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잔존해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안전하다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의 표적 종목 가겠습니다. 자 미코. 자 차트 모양이 자 얘도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바닥에서 68%나 올라갔던 종목인데 조정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대신에 얘 장점은 뭐 거래량이죠. 뭐 거래량 지금 최근에 좀 거래량은 좀 그때보다 좀 덜한데 다시 거래량이 폭증을 하면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진단키트 이슈로 어제 제약주들이 많이 움직였으니까 얘가 거기에 엮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반도체 장비로 봅니다. 과거에서도 반도체 장비로 강하게 움직였던 애고 최근에서도 여기 움직일 때 반도체 장비로 움직인 거지. 이것도 그래서 반도체 장비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눌리고 오늘 이제 천명봉이 나오는 자리인데 대신에 오늘 반도체주들이 강하지 않으니까 쫓아가지는 마세요. 그래서 11,400원 정도로 이렇게 싸게 밀릴 때 공략을 하면 여기 전저점 자리를 웬만하면 깨지를 않고 그리고 지금 일본 시장이나 아니면 지금 해외 시장 움직이는 거나 흐름들을 봐서는 다음 주 초에 돌릴 수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시장도. 그래서 다음 주 초에 반등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애들이 간단하게 물론 매수가가 한 200원 떨어지지만 그러면은 간단하게 약간 서 있는 종목이라서 이런 애들이 이제 원익 IPS도 마찬가지고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지금 밀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올라갈 때는 좀 빨리 올라갑니다. 근데 얘의 폭보다는 미코가 더 나아요. 얘 이렇게 올라가봤자 이렇게 전고점까지 봐야 10%밖에 안 가지만 미코는 여기서 전고점까지 가게 되면 근 20% 가죠. 그래서 더 크죠. 그러니까 5% 10% 먹기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미코를 가지고 나온 것뿐이지 다른 뭐 원익 IPS라든지 뭐 심텍이라든지 뭐 코리아 서키트, 뭐 LB 세미콘 뭐 등등 다른 반도체 장비 PCB 관련주들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목표치를 봤을 때에서는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빠진 놈이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목표치가 20%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빠진 놈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주들을 제가 좋게 보는 이유가 최근에 한 10% 20% 빠졌잖아요. 그러면 10%가 또 금방 가니까.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큰 쪽은 큰 대로 매매를 하면 되고 그래서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좀 답답하지만 안전한 거고. 그래서 안전한 것과 변동성이 좀 심하지만 빨리 수익 날 수 있는 것과 이걸 나눠가지고 매매하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그래서 미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반도체 장비주인 미코입니다. 사실 오늘 시장 안에서 이미 조금 상승한 종목인데요. 11,400원 부근에서 최대한 저점 매수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매수가는 59,000원에 비중이 좀 높으세요. 5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한국항공우주 섹터, 이 방산주 정책 수혜주로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역시나 바닥을 딛고 좀 올라와주는 흐름이 확인이 되는데 특히나 이 종목, 이 기업은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지금 상승의 흐름이 보여지는 건지 이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좀 높은 비중에 더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한국항공우주 어떻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자, 상담에 앞서서 노란톡방 오늘도 열어놨습니다. 조만간에 이게 꽉 차게 되면 들어올라도 들어올 수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이 불안할 때에서 타 얘기해 주잖아요. 어제에서도 제약바이오주들 너무 많이 올랐다, 많이 빠졌다 올라왔는데 뉴스를 보여드렸죠. 오늘 바로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떠 있을 때 공략하면 항상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초전도체 이거 조심하라 그랬죠. 공개 방송에 다 얘기했던 부분들. 그래서 노란톡방 지금 열어놨으니까 들어오시고 이따가 방송 끝나면 닫을 겁니다. 자, 그럼 항공우주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항공주가 아니고 방산주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방산 우리나라 기술이 전 세계 어딜 내놔도 정말 자랑스럽게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기술이 뭐 미리 다 만들어놨나 봐요. 뭐 이렇게 뭐 규제 풀리면 바로 그냥 뭐 며칠 만에 뭐 미사일 나오고 뭐 항공모함 나오고 뭐 비행기 나오고 무슨 기술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많이 노력을 해서 이미 다 만들어 놓고 규제 풀릴 때마다 이게 막 꺼내는 거 보면은 대단한데 일단 전 세계에서도 가성비가 좋습니다. 완벽한데 뭐 독일 무슨 전차 그랜들도 뭐 제일 좋다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다 고장나고 실사용 잘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쓰기 위해서 실제로 쓰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사막보다 덥고 그리고 겨울에는 시베리아만큼 춥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몇십 년 동안 노하우가 이미 쌓여져 있는 우리가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해외에서는 뭐 꼭 자기네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아니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만들어 놨던 건데 전 세계 어딜 가도 다 써먹을 수 있는 어쨌든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방산주들을 좋아하긴 하는데 자 항공우주를 보겠습니다. 59,000원. 자, 좋은 종목인데요. 제가 이거를 2020년도에서도 이거 바닥치고 올라갈 거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는데 아마 다 까먹고 기억도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 얘기했어도 사라는 얘기는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돈 있으면 언젠가는 이게 갈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좋다라는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아마 기억나는 사람들은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한 10,000명 중에서 한 2분 정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었고 이때에서 제가 좋게도 얘기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올 때에서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이 받을 겁니다를 얘기했는데 그 조정을 받을 겁니다는 얘기를 무시하고 그 가격에 사셨네요. 조정을 받을 겁니다니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조정을 받았고 그래서 근 1년 동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고 추세는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근데 이 좋은 종목을 하필이면은 최근이니까 여기서부터 2018년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내에 가장 비싸게 사신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물론 10년 내에서는 그래도 중간 정도 가격이니까 아주 비싸게 산 건 아닌데 6년 내에서는 가장 비싸게 산 겁니다. 싸게 샀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정받으면 더 사면 되는 거고요. 가져가세요. 장기적으로. 다시 언젠가는 6만 원 넘어가고 7만 원, 8만 원 가리라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이는데 6년 동안에 가장 비싼 자리를 샀으니까 더 떨어지면 더 추가 매수를 길게 보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무엇보다 좀 높은 매수가로 보유하고 계셔서 추후 대응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선은 좋은 종목이니까 길게 살펴보시면서요.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하신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 우선 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대덕전자입니다. 이 PCB 관련주죠. 이 종목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36,2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시점에서도 매수가에서 조금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대덕전자 어떻게 보실까요? 대덕전자 좋죠.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좋은 종목은 싸게 사야 되는데 자 차트를 보면 지금 36,000원에 사서 그래요. 이 좋은 종목을 왜 25,000원에 안 사시고 왜 22,000원에 안 사시고 2만 원에 샀으면 올해 최고였는데 올해 최고의 종목이었죠. 2만 원에 샀으면 2만 원에 샀으면은 98% 수익에다 거의 100% 가까이 수익이면은 최근에 급등했던 뭐 초전도체 에코프로 부럽지 않습니다. 얘를 2만 원에 샀다면 에코프로가 뭐 부러워요? 에코프로도 더 많이 갔겠지만 최근에 바닥 대비 얘를 2만 원에 샀으니까 모든 종목은 나쁜 게 없어요. 그냥 싸게 사면 좋은 겁니다. 비싸게 사서 그래요. 좋은 종목을 비싸게 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당근이 먹으면 몸에 좋죠. 근데 당근 하나를 한 500원에 사면 싸게 산 건데 당근 하나를 500만 원에 사봐요. 그러면 집에 가면 두들겨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당근도 500만 원에 사면은 혼나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는 거고 그럼 그러니까 비싸게 샀으니까 고생해야죠 뭐. 쭉 떨어지고 나서 조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일단 지금 62선 자리하고 전저점 자리가 대략 한 29,000원 정도 자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한 2,000원 정도는 더 빠질 수도 있겠구나를 그냥 인정하고 버티셔야 되고 만약에 더 떨어져서 정말 심각하게 떨어진다 그러면 25,000원인데 지금 장이 25,000원까지 빠질 장은 아니라서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사겠다 그러면 1차로는 29,000원, 2차로는 25,000원 딱 두 가지 위치에 대놓고 내려오면 사고 안 내려오면 안 삽니다. 딴 거 사면 되죠. 심택 사는 게 낫죠. 심택은 올라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려오면 저는 그렇게 공략을 할 텐데 이 좋은 종목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29,000원 잘 지지하고 반등 나오면 다시 35,000원, 36,000원 올라갈 수는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뭐 싸게 사려고 노력만 잘 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 입장 정원이 정해진 만큼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미코, 지금 흐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코 오늘의 매수가로는 11,400원을 잡아주셨는데요. 이 시각 기준으로 11,530원 지나갑니다. 지금 그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잘 지켜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양시장, 지금 시장 상황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역시나 약보합권에서 2,599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2,600선 소폭 붕괴된 모습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피 시장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종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상위 종목들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반도체 대형주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장 초반에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시각 기준으로 0.51% 하락하면서 58만 9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약보합권에서 91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좀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떠한 흐름일지 바로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상위 종목들 모두 하락하고 있네요. 오늘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 에코프로 그룹주 역시나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고요. LNF는 다소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4.51%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조금 기대를 해봤는데요. 역시나 좀 큰 힘을 내지 못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1.32%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 시장, 양시장 모두 하락을 하고 있고 이 시총 상위 종목들까지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된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시장의 특별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무너지지는 않아요. 뭐 코스피 잠깐 한번 차트를 체크를 해보면 뭐 옷장에 무너지질 않아요. 그냥 모양을 만들고 있는 거고 하방 경직의 흐름을 지금 가져가는 거고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하여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맞고 IT주들하고 나머지 섹터들 다 주춤주춤하고 있는 것도 맞고 그런데 시장이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도 제가 이 중간 시황 때에서는 특징적인, 그러니까 급등주 검색기에 떠 있는 차트가 이뻐 보이는 종목을 몇 가지를 언급을 한다고 그랬죠. 뭐 차트 공부일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장이 빨간색이 나올 때는 더욱더 확률이 더 높은데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천주는 아니니까. 자, 지금 장에서 이런 차트가 있다는 거. 자, 에코프로 HN, 물론 에코프로 관련주죠, 그렇죠? 자, 거래가 엄청나게 실려 있고, 이건 이제 온실가스 관련주 쪽인데. 다른 애들 에코프로처럼 이렇게 급등해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거래가 장난이 아니죠. 차트가 이뻐 보이죠. 선수들은 이걸 보면 아름답다라고 하죠. 이런 차트를.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실려 있으면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애들을 한번 단타로 이상한 무슨 초전도체 또 고점에 있는 거 공략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게 조정을 받으면 단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가는데 이거 어떡하죠? 초보자들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그냥 바닥에 있는 것들을 공략을 할 때는 시장과 함께 가니까 시장이 양봉 나올 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선수들은 거래도 실려 있고 차트 모양도 이쁘고 이런 거 조정받으면 에코프로 HN 이런 거나 아니면은 지금 실리콘2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거 종목 좀 돌파했죠. 이게 선수 패턴이에요. 이걸 돌파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뭔 종목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실리콘이니까 실리콘 관련주인가? 어쨌든 지금 급등주 검색기에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한.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되게 무섭게 보이고 이거 어떻게 사냐. 바닥에서 지금 190%나 올라갔는데 하겠지만 선수들은 오늘 고점 돌파할 때 아마 따라 들어갔을 겁니다. 이거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고점을 돌파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한 번 움직이면 계속 올라가니까 절대 이것도 초보자들은 하지 말고 그냥 공부용으로 그래서 이게 8,000원짜리 정도가 손절 라인이 되니까 많이 밀리면 이런 것들도 강한 쪽이 있고 그다음에 또 급등주 검색기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국카본이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전고점을 돌파 시도가 나오죠. 정배열에 있고 IT 섹터도 이렇게 생겨먹은 애들이 많은데 얘가 더 잘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어쨌든 IT주들도 계속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고점을 뚫고 쭉쭉쭉쭉 좀 가는 흐름이 나왔어야 되는데 마찬가지 초보자들은 조정받으려면 공략을 해야 되고 떠 있는 상태에서는 선수들한테 어쨌든 보고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강한 돌파 패턴에 있는 종목이 꽤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한세실업 같은 애들도 지금 조정을 쭉 받다가 이게 바로 천양봉 매수 패턴입니다. 모양 이쁘죠? 오늘 1시간 반 만에 거래가 이만큼 됐으니까 오늘 종가까지 거래가 실릴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조정받고 천양봉이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올라갈 확률이 높은 그런 이제 종목들의 패턴들이 이렇게 급등주 검색기라고 제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건데 움직임이 폭착이 되거나 그러니까 이상한 거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 A사의 레이더 알죠? 전투기에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전 세계에서 그래도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 레이더인데 동시다발적으로 막 그 표적을 따잖아요. 전차서부터 해서 미사일 기지, 뭐 방공호, 뭐 등등등등 표적을 딴 다음에 뭐부터 공략해야 되는지 A사의 레이더가 이렇게 한꺼번에 2,000개인가? 한뭐 2,000개인가 4,000개인가 이렇게 표적을 한꺼번에 딱 따낸다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저도 급등주 검색기라고 움직이는 종목들을 쓸데없는 거 말고요. 지나가는 토끼 같은 거 그거 공격 안 해도 되잖아요. 지나가는 잠자리 잡겠다고 미사일 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빼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표적들을 이제 따는 그런 시스템을 저는 여기 만들어 놓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이 강한지 약한지 이것만 봐도 나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천냥봉에 나오는 종목들, 한세실업처럼 이런 애들은 이제 초보자들이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이고 고점을 이제 뚫고 돌파하는 것들은 이제 선수들이 공략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추천주로 드리는 건 아니지만 차트 공부상 이런 애들이 좋다. 조정받으면 이런 애들 표적 종목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상담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급등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셀바스 AI입니다. 매수가는 25,000원에 5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네요. 이 인공지능 관련주들 이번 주 초에 좀 강력했었죠. 그런데 초전도체 등장으로 그 힘을 조금 잃은 상황이었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특히나 이 AI 챗봇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셀바스 AI 역시나 오늘 그 힘을 받아서 5% 가까운 상승폭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25,100원대로 회복을 해주면서 우리 상담자님 수익권역에 진입을 하신 건데요. 비중이 또 유독 크신 만큼 이럴 때 어떤 전략 이어가야 하는지 그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셀바스 AI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흐름들이 좀 강해요. 조정을 좀 세게 받으면 오히려 살 수 있는 종목이었고 25,000원에 공략을 하시고 50% 그러니까 가격이 아주 싸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뭐 못할 가격은 아닌데요. 손절 라인을 22,500원으로 잡고 보유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거지 3, 4월 달에 움직인 다음에 한 3개월 동안 계속 빠졌어요. 심지어 반토막 가까이 난 애들도 있고요. 40%까지는 빠졌습니다. 얘도 셀바스 AI 올 초에 많이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56%나 빠진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고생했죠. 그래서 한동안은 인공지능 섹터가 갑자기 챗 GPT 때문에 막 올 초에 막 급등을 했다가 각국에서 규제한다고. 여전히 그거 악재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인공지능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거든요. 인공지능 전투기인데 그 관제탑,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는 사람하고 목표가 있는데 관제탑에서 그거를 정지시켰더니 얘가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거부하고 방법을 찾았어요. 그 관제탑 인간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인간을 죽이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을 우회해가지고 얘네들이 사람보다 더 똑똑하잖아요. 그 바둑 두는 거 보면 알죠? 알파고처럼 모든 수를 피해가면서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편법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무섭다,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각국에서 규제를 마련한다고 해서 최근에 3개월 동안 빠졌던 겁니다. 근데 빠졌다가 최근에 또 갑자기 급등하는 이유는 이게 성장세가 또 크게 낼 거다라는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얘기들 등등 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이게 또 다시 나중에 또 규제 얘기 나오면 또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건 그때 얘기인 거고.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 성장세가 계속 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거니까 당분간 한 3만 원까지의 노림수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양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 또 다시 규제하겠다는 얘기 나오면 흔들릴 것도 생각을 하고 매매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나 인공지능의 성장성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보유해 주시다가 이 3만 원 선까지 좀 차분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 바로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매수가가 좀 다소 높으신 상황입니다. 2만 원에 15%.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으면서 이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는 했는데 이 좀 매수가가 좀 높으셔서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롯데관광개발 어떻게 좀 보실까요?
자, 추가 매수를 좀 공략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코로나 이슈가 다시 불거지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이게 좋다 안 좋다 뭐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치명률이 사망률이 0.02, 0.04 크지 않기 때문에 관공서하고 그다음에 그 병원들도 풀어버리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면 그 마스크를 권고사항으로 두지 이제 또 다시 강제사항으로 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 지금 많은 행사들 막 여러 이슈들 막 바가지 뭐 이런 얘기 많아가지고 지금 엔저 현상 때문에 해외여행으로 많이 놀러 가는 상황들이 점점 30대 뭐 여기 뭐 40대 점점 더 많아진다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 그러면은 좀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너무 많이 비싸게 사서 좀 그런데 한 13,000원, 14,000원 왔을 때 다시 한번 더 점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시장은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가져가는 건 맞는데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빨간색 양봉이 나올 때에서 반도체도 움직이고 낙폭과대도 움직이는 거니까 그때까지 잘 참으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서 더 생생한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의 여파로 미국 증시 약세 흐름입니다. 그래도 이 이슈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오늘 역시나 우리 시장도 약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낙폭과대 종목들 분할 저점 매수 공략해 보시고요. 오늘의 표적 종목은 미코입니다. 비교적 안전한 반도체 섹터 내에서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드린 정보는요,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당사리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